예, 초장수 발전의 단계는 이제 요걸 보면서 단계별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1단계는 자연적 조장수, 2단계는 기술적 조장수, 3단계는 존재적 조장수,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제가. 자연적 조장수는 어떤 거냐? 현재 영양의 균형과 운동의 균형과 의식의 균형을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거. 네. 여기는 이제 파이토케미컬 효과가 큰데요. 그냥 다른 말로 그냥 미세영양소라고 효과를 할게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의 균형은 운동을 통한 차장수. 현재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을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비교 분석을 했어요. 대체로 운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약 5년. 운동을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 네. 운동을 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차이는 약 10년. 지금까지 통계에 나온 게 거의 비슷해요. 운동을 잘한다는 말은 그 테스트를 했어요. 그냥 걷기 운동을 많이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중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과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보통 그냥 걷기 정도 선의 운동을 하는 사람의 효과가 한 30%.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되려 수명이 짧아져요. 너무 고강도로.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서 과격한 운동을 오래 하는 사람도 수명이 더 짧습니다. 그리고 중강도에서 고강도 사이가 가장 오래 살아요. 예, 중강도, 고강도면 현재 우리 그 미소건강에서 운동 지금 하루에 30분 정도 하거든요. 예, 그 정도가 딱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여자분들은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남자분들은 좀 괜찮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동 단계는 1, 2, 3단계로 만들 건데 1단계는 요가 수준, 2단계가 지금 우리 수준, 3단계는 조금 더 고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의식의 균형인데요. 요건 스트레스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텔로미어를 발견한 사람이 블랙번 박사인데 블랙번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스트레스가 실제 삶의 수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누가 있어요?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야, 그 스트레스 하루 매일 얼마나 심할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들어갔어요. 역시나 똑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전부 수명이 급락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 장애인 부모 중에 수명이 길어진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건 완전히 눈이 확 뒤집히는 거죠. 학자로서는. 그래서 그들을 조사를 했더니 원리는 단순했어요. 장애인을 둔 부모의 의식에서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을 준 신의 의지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인생을 알고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게 됐다. 이래가지고 자녀를 마치 보배처럼 여기는 보배처럼. 그 장애인 아이가 곧 나에게는 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은 거예요. 되려 아까 말한 감동, 감탄적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 어려운 일을 대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다큐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텔로미어가 짧아지거나 몸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이전에는 스트레스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냐?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성장하기 위한 도전적 행위이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거야. 있어야만 된 것이다. 스트레스는 만약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우리는 문둥병처럼 죽어간다.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문제에 대한 내 몸이 대응하는 거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귀하게 여겨라. 요 말만 해줬어. 그러고 나서 바로 테스트를 들어갔더니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뭐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마음이요, 마음. 그 유명한 얘기 아세요? 담배를 쭉쭉 피는데 누가 볼까 눈치 보고 피는 사람은 아드레날린. 아, 좋다고 피는 사람은 엔돌핀이야. 이제 알겠죠, 의식이 뭔지.
담배 자체는 나빠요. 근데 나오는 호르몬은 본인이 가진 그 의식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그 의식은 어때요? 담배로 인해서 지금 몸의 유전자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근데 엔돌핀이 나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피면서 몸도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몸도 상하고 예,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아니 또 이것도 이거 피면 안 좋은데 예, 정말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이란 내가 가진 의식의 결과이다. 이 말과 같거든요. 저는 참 이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많이 됐어요. 이 부분이. 정말 이 의식만큼은 정말 개선이 많이 됐어요. 결국 그러니까 저를 힘들게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힘들게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 힘들게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진짜로. 예. 나 힘들게 하는 거 되게 힘든데 저거?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힘 안 들고 못해 이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 그러니까 먼저는 일단은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어. 두 번째, 무슨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저건 내가 해결하는 능력이 없구나 하고는 빨리 도전을 해. 남 핑계 안 친다고. 저 남 핑계 치는 거 별로 안 봤죠. 우리 스태프들도 보면 별로 제가 남 핑계 안 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내가 지금 진우한테 저걸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진우가 이번에 일을 못했어. 뭔가 놓쳤어. 그럼 제가 내가 저걸 시작할 때 저걸 예측을 못했네. 진아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걸 놓칠 수 있었는데 내가 놓쳤잖아. 내가 이것만 얘기해 줬으면 지켰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니라 진아가 못했다 그러면 야 진아 이리 와봐. 내가 놓쳤다. 이걸 내가 너한테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내 잘못이 돼버리는 거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식에 있어서만큼 저는 되게 좀 편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좀 괴로울 때가 있어. 자기는 화났는데 나까지 화가 나야 좀 화가 풀리잖아요. 내가 화를 갖지 않으니까 이제 화를 내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다큐에서 제가 중요한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냥 막 생기발랄하게 그냥 20대처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고요. 자. 네, 그죠. 시간을 거스르게 연구. 이게 7, 80대 노인 대상으로 딱 일주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야. 딱 일주일 만에. 근데 이 실험의 핵심은요. 는 7, 80대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입니다. 랭어 교수는 이 실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전에 노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찾아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화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신체 반응이나 증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또 관절이 약해지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절대적인 노화의 지표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먼저 통제 집단은 일주일 동안 20년 전을 회상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과거에 대해 추억하며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험 집단은 조금 다른 여행을 하게 됩니다. 실험 집단의 여행지는 20년 전인 1959년의 환경으로 꾸며진 건데요. 집안에 있는 장식품이나 분위기 등 모든 것이 1959년을 가리키고 있고 또 TV나 라디오의 프로그램, 영화와 책까지 모두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에게 1959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금지했고 지금이 마치 1959년인 것처럼 본인의 나이가 5, 60대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게 했는데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당시 했을 법한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20년이 젊어진 것처럼 거의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게 했는데요. 실제로 2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자, 어때요? 실험 자체가 20년을 역으로 가가지고 그때 당시 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과 대화를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도 그때 내가 물을 줬으니까 지금 내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때 했던 행동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렸어요. 그리고 한쪽은 아까 그냥 회상해서 하는 거고, 한쪽은 아예 그냥 환경 자체를 바꿔서 가는 거죠. 예, 이랬을 때 이제 운동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 또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이 모두 상승했고 기억력과 인지 테스트에서도 훨씬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요. 처음에 여행지에 도착할 때 보조기구를 하거나 또 부축을 받던 노인들이 일주일 후에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숙소를 걸어나갔다고 합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을 통해서 실제 20년이 젊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통제 집단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냥 회상하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합니다. 랭어 교수가 네, 어떠세요?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좀 들었어도 좀 젊은이처럼, 그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태도, 생각하는 의식, 그 다음에 환경, 만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바뀌면, 즉 신체가 속는다는 거예요. 신체가 속아요. 여러분 뇌가 속는 거 아시죠? 예. 뇌는 사실과 그 회상을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기억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속이는 것처럼 몸도 속일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운동을 15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이제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제 근육이 나오고 하니까 마치 저는 이제 20대 때 운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평행봉도 하고 철봉도 하고 막 구기 운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느낌 있죠. 예, 그때의 활기,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 이제 그건 느낌일 뿐이지만, 예, 몸도 체력 구조도 바뀌니까 거기에서 건강에 대한 실제적인 지표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적 초장수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단계별 발전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현재 우리 미소 코칭에서 할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이제 하나가 유해물 금지가 있어요. 하나 마지막에 안 넣어놨는데 내용에서는 다룰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기술적 초장수예요. 앞으로 이제 다가올 세계죠. 자, 그럼 어떻게 다가올 거냐? 첫째, 영양기술의 초장수. 영양 유전치약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양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여러분이 먹는 거를 이제는 완전히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10대 영양소가 이제 이따가 나올 텐데, 10대 영양소를 정말 체계적으로 섭취를 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유전자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유전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손상이 하루에 100만 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루에 100만 개를 여러분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기술의 초장수입니다. 현재 유전기술은 유전자 교정의 도구인 가위, 크리스토퍼인가? 크리스퍼? 예, 크리스퍼 그 가위로 인해서 요즘에는 지금 책상에서도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앞으로 오래지 않았습니다. 이 유전자 가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 중에 컴퓨터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위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누군가가 색상 서랍에서 이 작업을 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싸요. 그냥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빼면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 이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인터넷 치고 들어가서 조사하면 원자폭탄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네,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숨어있는 어떤 연구자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바로 유전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나노기술의 초장수입니다. 나노칩에 의해서, 나노로봇에 의해서 줄기세포도 치료하고 하나 한번 볼까요? 몸속으로 들어가서 나노로봇이 마이크로 로봇을 몸속으로 보내 질병을 치료하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화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손상된 연고를 재생하는 줄기세포를 붙인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0.3mm 크기의 로봇을 관절 부위에 주사로 넣어줍니다. 이어 자기장을 조정하자 로봇이 움직여 여기 자기장이라는 것은 로봇이 이제 속도가 스스로 가기도 하는데 속도가 느리니까 바깥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이 자석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원하는 손상 부위에 쏙 들어갑니다.
줄기세포를 미세한 로봇에 붙여 원하는 위치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한 0.3mm 정도 그 속에 이제 수천 개의 줄기세포가 들어가죠. 그런 외부에서 전자전을 이용해서 의사가 보고 정확히 그 손상된 부위로 그렇게 끌고 와서 거기다 부착시키는 기술입니다. 줄기세포를 주사로 넣어주던 기존 방법은 겨우 10% 정도만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 로봇을 이용하면 투입 줄기세포의 90% 이상을 10분 내 목표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바이오 스타트업에 이전돼 미 식품의약국 인증을 통해 해외 시장에 먼저 도전합니다.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을 저희가 플랫폼적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걸 상용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에 로봇을 붙이니까 로봇 안에다 줄기세포를 담아가지고 로봇을 보내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이제 나노 로봇이 지금 이제 상용화되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재밌죠. 그 다음에 장기 기술입니다. 머리 이식 수술까지 된다고 제가 했는데 머리 이식 수술을 꺼내는 이유는 나머지는 다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를 잘라서 교체를 할 정도까지 수준에 와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나온 그 이탈리아 중국이 인간 재생화 영화 속 프랑켄슈타인을 현실에서 직접 만나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얼빈 의과대학 런샤오핑 교수와 이탈리아 신경외과 세르지오 카나베로 의사가 오는 2017년 하얼빈 대학병원에서 머리 이식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13년에 쥐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합쳐가지고 이제는 17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17년에 했어요. 이제 한 결과입니다. 이걸 이제 시신으로 머리 이식을 했죠. 공식 기자회견. 그리고 몸 기준제 피부뼈 혈관을 이끈 두뇌와 척추신경을 연결하는 수술이었고요. 그리고 수술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머리를 자른 뒤 신경과 혈관을 다른 사람 시선에 붙이고 그 다음에 다들 실패할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음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몸은 살아있죠. 뇌사만 인정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몸이 뇌사 상태에서 이게 해가지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느냐 이걸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사를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이제 뇌사로 죽었다고 판단됐지만 몸은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뇌는 깨어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두 사람의 머리가 바뀌어서 두 사람 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오랫동안 실험을 해왔는데 이번에 최초로 이제 성공을 한 셈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하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장기 기술에서 두뇌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기술은 나머지 장기는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초장수죠. 인공지능 왓슨과 의사 역할을 비교를 해보면, 자 이제 인공지능이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주는데. 왓슨에 들어가는 초기 화면이거든요. 보면 여기 이제 플랫폼을 쓰는 데가 많다는 거죠. 분들이 쓰는 데이터의 포맷이 동일합니다. 안 되면 그 다음 색깔, 안 되면 쓰지 말라는 화면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이 자료를 올리면 자만적으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거는 병원에 오시면은 6분의 의사 선생님 꿈의 진료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학제라고 이제는 병원에 오시면은 6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환자 한 분한테 설명을 해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제 진단 처방을 왓슨이 하니까 의사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왓슨한테 맡겨놓고 환자 하나 놓고 의사들 6명이서 모여가지고 그거를 왓슨의 결과물을 같이 분석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이제 옳으냐 그르냐. 앞으로 이제 왓슨의 정확도가 높아지면 어떨까요? 이제.
결국 의사의 역할들이 사실은 굉장히 축소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어디 직업 통계를 보니까 의사가 안전한 직업 2위로 나왔더라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고 기준으로 삼는다면 의사가 안전한 직업이 아니거든요. 다 없어질 필요는 없지만 상당한 의사들이 지금 갈 데가 없는 상황인데, 왜냐면 와서는 한 대 가지고 전 세계 병원이 다 쓰는데, 그럼 의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고 하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튼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존재적 초장수는 어떤 걸 말하냐면요, 두뇌 정보를 AI로 바꾸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시작됐습니다. 꼬마 선충을 AI화로 바꿨죠. 이 영상 보십시오. 이 꼬마 선충 벌레인데요, 1mm 정도의 두께가 0.1mm, 세포가 1000개.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많이들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000개니까 인간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컴퓨터로 가져와서 뉴런과 근육, 감각기능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화한 겁니다. 그래서 구현을 하면 이렇게 이게 컴퓨터 안에서 살고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이 정보, 얘가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컴퓨터 안에서. 그 하고 다니는 기억을 다 한다니까. 얘가 컴퓨터 안에서 정보가 다 남아 있어. 그러니까 얘가 한번 경험한 거는 그 다음엔 똑같은 경험에서 피해갈 줄 알고 다 한다고요. 컴퓨터 안에서. 기억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침에 나오면서 했던 일 기억하죠? 그러니까 제가 전화하면서 아침에 무슨 일 있어요? 그럼 기억해서 말하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다가 신호등에서 내가 잘못 건너가지고 다쳤다. 그럼 다음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듯이 얘도 기억한다고, 컴퓨터 안에서. 자,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그걸 모든 감각기관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다닙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로봇에 옮기면 어떨까요? 자, 이제 이걸 보면 입력을 받고 운동신경이 도착하면 근육 역할을 하는 모니터 쪽으로 출력을 내보내게 설정하죠. 그러면 이렇게 신호가 이제 나옵니다. 자, 간단한 구조 프로그램 단순히 각 누련대 연결 정보, 연결 강도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로봇에 탑재를 한 거죠. 이 안에는 지금 방금 그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막 켜니까 얘가 혼자서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다음에는 반복 행동을 안 하고 어떤 알고리즘도 없어요. 그냥 로봇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혼자서 이제 다니는 거죠. 누구도 프로그램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뉴런 1000개를 가진 동물을 로봇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것이 뉴런이 좀 많은 인간도 이제는 규모가 커서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뇌파 통신과 같은 페이스북의 놀라운 기술도 있죠. 이렇게 해서 존재적 초장수가 앞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뇌파를 컴퓨터에 업로드 시키고 컴퓨터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현재 자연적 초장수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기술적 초장수는 어쨌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영양기술의 초장수를 이용해야 돼요. 그동안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었다면 이제는 영양기술의 초장수, 영양기술을 우리가 이제 활용해서 식사를 해야 되고 또 미소 가득 같은 그런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위정기술은 아직은 안 되지만 기다려야 되고요. 이거는 안 되고 인공지능도 이제 앞으로는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선은 영양기술 쪽에서 초점을 맞추고 존재적 초장수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단계별로 방법을 정리해보면 이제 우리는 1단계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자, 영양초장수 시작해야죠. 자, 먼저 영양의 종류. 외부 영양, 내부 영양, 유해 영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외부 영양은 총에서 10개, 9개. 자, 외부 영양 9개를 잠깐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거대 영양소죠. 그 다음 이 아래가 전부 미세 영양소예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페트로케미컬, 공기, 물. 공기와 물을 왜 영양소로 넣느냐? 여러분 공기 안에 영양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산 밑으로 가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소원. 저도 지금 구리집도 산 밑인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세먼지 있죠. 미세먼지하고 미세영양소는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미세영양소가 다 배출시켜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산에서 나무들이 잎사귀를 통해서 뭘 배출하죠? 분자를 막 배출하죠. 그 분자가 뭐예요? 식물 화합물이에요. 산속에 가면 냄새가 싱그럽고 식물들의 냄새가 막 나죠. 그게 다 우리 코에 닿는 분자들이거든요. 그 분자들을 매일 숨을 쉴 때마다 먹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버린 사람도 숲속 갔다가 나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포기하고 가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나머지 여생 보낸다고 갔는데 나와서 나온다니까. 그게 산에 있는, 우리가 흔히 산 전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전기가 아니라 그 산 속에 있는 공기 효과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하루에 몇 번 먹지만 산소는 어때요 우리? 계속. 예, 계속 하잖아요. 이 얼마나 큰 효과인 줄 아세요? 저는 이 효과를 아니까 어디 도심으로 가서 살고 싶지를 않아요. 좀 내가 불편해서 차를 탄다 하더라도 나는 산 밑에 보니까 산에서 나온 그 영양 물질들이 산 속에 있는 사람하고 산 자락에 있는 사람하고 효과가 똑같아요. 왜? 이들의 입자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공기보다 무겁죠. 무거우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산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효과를 누리는 거야. 이게 집은 산자락으로 하려는 거죠. 그럼 일단 공기만큼은 안전하게. 그리고 산자락에 가면요, 미세먼지가 농도가 10%로 떨어져요. 도심하고.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상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고 자기의 화합물을 내보내는 교환 현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산밑자락은 너무 아주 그냥 삶의 활력인 거예요. 활력. 저는 공기의 영향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공기만큼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잖아요. 물을 어떻게 사 먹으라던데 공기를 사서 호흡기를 쓸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일단은 산 밑으로 이사. 물은 최소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 생수를 먹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기기망 처리하면 여러분은 외부 영양소에 대한 것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 미소 가득 같은 그런 거를 통해서 영양 균형을 맞춰가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9대 영양소까지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데 공기 문제만 해결해라. 공기도 저는 이렇게 커버할 수 있어요. 도심에 살면 산 밑에 사는 곳과 비교했을 때 산 밑에 살 때는요, 식물 화합물, 식물 호르몬 자체가 들어오잖아요. 내 안으로. 들고 날죠. 근데 도심에 가면 이것 대신에 나쁜 게 들고 날잖아. 그럼 얘를 소화해서 배출시키려면 뭐가 또 들어가야 돼? 미세영양소 들어가야 돼. 얘들을 소비를 여기다 시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독성 물질들을 여기서 다 배출시키는데 거기에 써야 돼. 아까 담배만 피워도 미세영양소 소비율이 막 늘어나는데 하루 오염된 공기를 막 마셔대니 얼마나 많은 소비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연적 유전자 파손. 그죠? 오염 물질로 인한 파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256세 3분이 산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0대 영양소 중에 외부 영양소 9가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미소 가득과 같은 분말 형태로 우리가 미세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부 영양소는 10대 영양소에 속하는데 이거는 다시 둘로 나눠져요. 11대로 만들까 하다가 분류가 둘은 안에서 나오고 얘는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10대 영양소는 호르몬하고 미생물 대사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르몬에 대한 설명이 이따 뒤에서 다시 내일 재료에 대한 설명하면 나올 거예요. 큰 것만 설명한다면 호르몬 3000종이 우리 몸 안에서 돌아가면서 현재 발생하는 모든 위기 상황, 도전적인 상황, 불편한 상황들을 다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 대사물은 우리 안에 이 위장 안에가 약 500에서 1000종입니다. 우리 몸 피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게 10,000종. 근데 어디에 제일 미생물이 많은 줄 아세요? 우리 몸 전체에서? 아니에요. 나도 장인 줄 알았는데 손바닥이 3000종. 그냥 우리 미생물 드득하게
사는 거예요. 제일 많아요, 여기가. 근데 이 손바닥에 있는 미생물들이 너무 깔끔하게 한다고 비누로 팍팍 씻잖아요. 미생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얘들 때문에 우리가 피부병이 안 걸려요. 습진 많이 걸린 사람은 물을 많이 단 사람 습진이 걸리죠. 이거 뭔지 아세요? 물을 많이 달아서 손에 있는 내 원래 미생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내 몸과 일치된 미생물, 즉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미생물이에요. 근데 얘들을 쭉쭉 빨아내잖아요. 벗겨내잖아요. 그러면 습진이 들어와. 습진 미생물이 들어온다고. 근데 원래 우리 내 몸에 최적화된 미생물은요, 다른 게 들어오면 지들이 쫓아내. 그러니까 외부 미생물이 못 들어와요. 목욕 자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처럼 조금 가끔. 네. 그래서 비누로 팍팍 막 미생물을 다 벗겨내는 것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몸에 피부병이 자주 걸릴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미생물을 보호해라 이 말이에요. 장내 미생물 균형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을 텐데 한 번 더 이따 나올 거예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유익균, 중익균, 유해균이 있는데 유익균이 부족하면 유해균이 많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장 질환부터 온몸의 질병이 아주 가득해요.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거의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치료가 있죠. 장내에다가 장내 균형이 있는 사람 대변을 가져다가 이 장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럼 딱 3일 만에 치료가 다 돼요. 3, 40년 치료가 안 됐던 장질환이 딱 3일 만에 치료가 돼요. 아무 부작용 없이. 그만큼 이 미생물 균형이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왜 해결책이 아닐까요? 이 사람이 장내 균형이 깨진 것은 뭐 때문에 깨진 거죠? 생활습관 때문에 깨진 거야. 생활습관을 안 고치고 바꿔놨다 칩시다. 얼마 가겠어요? 다시 원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대변을 가져와서 하는 것은 위급할 때 하는 거고요. 정상일 때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위급한 사람은 그게 필요해요. 네, 당장 지금 막 죽을 병이니까. 30년 동안 못 고쳤던 장질환을 대변 하나 이식하는 걸 고쳐가지고 대서특필됐죠. 그만큼 우리가 미생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통제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대사물은 이렇게 균형을 잡아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았는데 미생물들은 천종이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그럼 지들이 먹는 것은요, 미생물이다 보니까 우리처럼 고기도 먹고 식물도 먹고 다 먹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A 미생물은 어떤 그 물질만 처리해. B 미생물은 B만 처리. 이렇게 각각 나눠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유해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것만 살아남아. 그래서 유해 미생물만 증식이 돼. 그럼 이제 유해 그리고 유익균은 사라져. 그러니까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딱 3주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아토피 막 천지인 애들 3주 하니까 나아요. 식생활 바꾸는 거예요. 다큐에서 다 이제 실험이 돼서 나온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서 미생물은 여러분 존재 자체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간을 미생물 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개수로는 미생물이 더 많아요. 무게로는 한 2kg 정도 되는데 개수로는 유전자가 1000조개, 우리 60조개. 그죠? 훨씬 많아요. 그래서 미생물을 보호하라.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건강의 특명이에요. 그럼 미생물 보호 방법은 뭐가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미생물 좋아. 유익균, 유해균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유해균도 있어야 돼요. 유익균, 중익균, 유해균인데 걔들이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유해균이 없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데 평상시에 골고루 먹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현재 저는 이제 이런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이 균들에게 각각의 필요한 영양소를 다 줬을 때 얘들이 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사물들이 나왔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말 궁금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저희는 어쨌든 약 70종의 재료에 5만 종 이상의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위생 영양소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미소 가득을 가지고.
그랬을 때 얘들이 이제 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가 지금 제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10대 영양소에 속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미생물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질병 속에 살게 되고 죽기까지 해요. 호르몬이 안 나오면 바로 죽는 거고요. 예, 이래서 외부 영양과 내부 영양. 그 다음에 유해 영양이죠. 환경 호르몬. 흔히 말하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유해 영양은 그 안 좋은 게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러면 안 좋은 게 들어가면 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환경 호르몬 정확하게 아시는 분? 왜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 호르몬이 미세 영양소에 속한다니까요. 굉장히 작아요. 크기가 미세먼지 크기. 그 다음에 그 유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 유해물질의 성분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성분하고 크기가 같아요. 작아. 그리고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신호를 타고 가서 우리 몸에 작용을 시키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유해 물질이 호르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치료하라고 보냈는데 엉뚱한 애가 유해 물질이 들어와서 그리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걸 구분 못하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호르몬하고 같은 기능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 전혀 호르몬이 아닌 게 호르몬 역할을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통신할 때 통신 간섭 현상 있잖아요. 예, 교란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호르몬 작동이 안 되고 가짜 호르몬들이 몸에서 기능을 만들어서 질병을 일으키고 혼란을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똑같아요. 미세먼지, 체내 물질하고 유사해가지고 결국은 호르몬의 기능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인의 성인병들이 거의 여기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독 중에 하나죠, 이것도. 그래서 영양의 균형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영양 균형 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영양 재료를 70가지의 영양을 구성하고 거기에 재료들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뒀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초장수입니다. 예, 미소 운동 코칭. 미소 분비 운동의 10가지 운동이 있죠. 우리 하고 있는 거. 요건 좀 수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의 초장수. 예, 미소 의식 코칭. 마음 의식, 태도 의식, 인지 의식.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나누면 사실인지, 의도인지, 그 다음에 책임인지. 이런 3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을 수행할 때 이런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부터 실행하고 2, 3단계는 기다려야 되겠죠? 예. 아까 말한 기술적 초장수나 초진제적 초장수는 좀 기다려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초장수 건강의 단계 5단계로 얘기했고요. 초장수 발전의 단계 이제 3단계에서 우리는 1단계부터 시작하자. 예, 그래서 이번 코칭은 1단계 초장수 훈련을 하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건강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신체 현상은 영양균형, 대사의 원활, 면역의 강화. 이 3가지 상태 현상을 겸할 수 있고 건강 효과로는 텔로미어 길이를 증가시키고 성인병, 발병 감소시키고 잔병 치레를 감소시키는 이러한 효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 초장수 건강 가능하다면 어찌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크게 4가지로 나눠봤는데 오늘 들었던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해서 이번에 이제 뒷부분은 따로 토론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발표하고 하는 과정을 거칠 거니까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치고요. 현아 이사님 뭐 발표할 거 있다고 그랬죠?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 현아 이사님 나와서 출결 문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음 주 이제 일요일 날 진행할 거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먼저 이거 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거 하나 하고 끝내버렸네요. 세 가지 원리하고 요 세 가지 요소인데 어차피 요거는 그럼 다음 주에 같이 묶어서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세 가지 원리 다음 주에 할 때 요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요소, 영양하고 활동하고 의식 요 세 가지를 이때 이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이때 다루고 그 다음에 활동균형 요소 이 부분에 양은 많지 않습니다. 요 내용이 2일차에 들어가서 재료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아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과제하는 거 아까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해 드렸던 거 그거 정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